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의 우리 과제라고 하는 건 아주 작게 말하면 핵심만을 말하자면 2017년 12월 아마 19일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뽑는다가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는데 중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을 수동적으로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심지어 고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총칼 들고 나타나서 대통령 직위를 강탈한 뭐 그런 사례들도 물론 있었죠. 그리고 총칼로 빼앗지는 않더라도 여러 사술로, 책략으로, 술수로 제대로 된 득표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조작된 득표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경우도 없지 않았죠. 한 두 차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각자 잘 조사해보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 정도 됩니다. 하여튼 더 생각들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린 대통령을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비슷합니다만 각 정당이 공천한 후보들 가운데 우리는 골라낼 수밖에 없었고 그 우리에게 제시된 그 후보들이 넓게 보면 최악, 차악, 차차악 정도였습니다. 최선, 차선, 차차선 이런 게 사실 별로 있질 않았죠. 억울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뭐 한 두세 차례 최악이 아닌 차악 내지 차차악을 뽑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새나라 건설의 초석을 삼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이 내는 우리가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들이 내는 제시하는 그 후보 인물 중에 하나를 대통령으로 뽑는 것으로는 밝은 미래를 개척할 초석으로 삼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바람직한 후보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사실 약간 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1993년부터입니까? 94년부터인가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실은 들꽃이고요. 그 점에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사실은 초석이라야 하죠. 그런데 역대 지방자치, 특히 소단위 지방자치일 경우에 좀 더 심합니다만 장이나 의회 의원들 대체로 80% 정도는 전과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정도를 넘어서 우리의 실정법, 현행법, 법률을 위반한 사기, 폭력, 횡령, 기만 등등의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인들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최선의 후보를 골라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고 대통령조차도 그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우리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시민, 주권, 국민은 기다리고 정당들이 밀실회의나 공식회의를 통해서 추리고 나름대로 담합하고 타협해서 끄집어내 놓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최악과 차악과 차차악이 아니라 최선 아니면 적어도 차선이 될 정도의 인물을 성향과 소속 집단과 경력과 능력과 도덕성 등에서 만들어내서 후보로 세우고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켜야 한다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정치계나 특히 정당에서는 그 바람직한 최선 또는 차선의 대통령감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그 먼저 시간에 맨끝머리에 이야기했었죠. 시민 일반이 직접 열린 광장에서 여러 방식의 토론을 통해서 조정하고 합의해서 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후보를 추려내야 하는 겁니다. 발굴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모든 국민들이 투표하는 마당으로 내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번째 이야기입니다만 정당들에 맡겨서 그들이 내놓는 걸로는 안 된다. 나아가서 민주, 평화, 인권, 화평, 녹색지향 어떤 운동단체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다 연대한다고 해서 거기서 합의를 해서 한 사람을 내놓는다 라고 해서 바람직한 후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3,500만 4천만이 유권자인 본 경기 대통령 선거 마당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다. 결과가 투명하고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과정부터 투명하고 깔끔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이념 지향의 단체가 주도해서도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발굴하고 추려내고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역시 대충 어림잡아 100만 명은 넘어서야 합니다. 정당도 사회단체도 아닌 순수 개인들이 20명, 30명, 100명, 200명이 모여서 가장 바람직하다 합의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시민 일반의 힘은 다수성에 있습니다. 주권 국민이라고 하면 절대 다수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 다수가 투표를 통해서 물론 힘을 만들어 가겠지만 우리가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3,500만이 다 참여하게 하는 길은 없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압축할 수 있는,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에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예컨대 100만 명 정도의 참여는 있어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주관해야 하느냐? 역시 어떤 정당 사회단체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대충 이미 떠올랐을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공간은 온라인, 버추얼 공간밖에 사실 없습니다.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실질 공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침이 튀기고 눈을 마주치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소통이 물론 가장 바람직하죠. 민주주의도, 진정한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5천만, 7천만이 되는 이 민족 단위의 국민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하죠. 직접 민주주의는 결정적 과오나 위기를 예방하거나 돌파하는 안전장치, 보조적 기구로 있어야 하는 것이지, 보조적 장치로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제사회, 국내사회에서 복잡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위임받은 권력이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국회의원이건 지방의회건 간에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거기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신속히 결정하고 시행해야만 합니다. 그건 불가피합니다. 전문성에 기반한 신속한 대응, 이것이 20세기 이후 21세기 사실은 더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21세기에도 여전히 민주정치란 총체적으로는 간접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대의민주주의다. 국민의 대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불가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 특히 후보를 발굴하고 세워가는 과정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최대한 작용할 때 정당성을 갖는 것이고 가장 올바른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똑같은 자격, 똑같은 권한을 가진 개개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안을 내고 서로 소통하고 동의하고 반대하고 그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서 비교적 긴 과정을 거쳐서 가장 바람직한 후보들을 압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온라인 공간의 운영자, C샵 정도는 물론 있어야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단순 기술적 운영자이지 운영 관리자이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사회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의제를 성안하고 제출하고 정리하는 것은 물론 소규모의 평의회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령 구체적인 인물까지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우리 사회에는 지금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봐도 직접 행동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강연을 통해서나 일반 행동 참여를 통해서 참여적 실천을 통해서 이 사람이면 믿을 만하다. 가령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온당한 배심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들어서 모아서 재판에서의 배심원단처럼 이 새로운 권력 만들기에 중간 정리 심부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나와야 하겠죠. 그러나 그걸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사람을 묶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령 30명이건 20명이건 30명이건 그런 심사단, 정리단, 심부름꾼들이 제시가 됐을 때 명단이 참여하는 다수의 사람이 부적격이다 라고 판정하면 당연히 축출돼야 하겠죠. 그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다수의 부드러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제돼야 합니다. 가장 기본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요점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크게 볼 때 의안 아젠다를, 여러 아젠다를 일단 고려 검토를 하고 확정하고 그것을 가령 공개된 토론의 마당에 내걸고 그 과정들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중간중간 단계마다 정리해내는 그 일은 충분히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물론 지금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어떤 점에서는 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또는 혹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나 또는 마로니에 방송을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공개된 방식으로 리플을 달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떤 선택지를 예컨대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시 더 하도록 하죠. 하여튼 일단은 그런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 후보감을 물색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앞으로 수십 번 이야기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어떤 정당이나 사회단체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임원단, 특히 어떤 정치적 성향에서 특정한 색깔을 갖는 쪽의 사람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거기까지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약간 어떤 점에서는 이야기가 좀 더 일반적인 걸로, 그러니까 구체성에서 보면 다시 퇴행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포괄적인 이야기인데요. 또는 그와 함께 유권자들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계층,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냐, 가령 이런 이야기가 섞인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령 중요한 혁신운동 중에 백만송이 장미, 국민의 명령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이제 빅텐트론이나 또 해체 모여 방식이나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어떤 방식도 현재 모델에서 적절한 건 난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배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배경이란 유권자들이 어떻게 모여야 참신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한 50년간 대한민국 사회는 끊임없이 참신한 정당이 양심적이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정당이 새롭게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정당도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사례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지표, 어떤 기준에
수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급, 어떤 종류의 선거에서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 시민 일반은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여왔습니다. 가령 고정적인 보수, 여기 물론 아주 반동 수구도 포함이 됩니다만, 예컨대 이명박이건 박근혜이건 간에 범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보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수구 반동을 포함하는 그런 보수 쪽으로 고정적인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대체로 4분의 1 남짓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통계수를 두루뭉실 평균화했다고 볼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25% 내지 27%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30은 안 되겠지만 25는 넘는 그 정도의 고정 범보수 투표 성향의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약간 많거나 비슷한, 그러니까 약 30% 정도의 대체로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분류한 기준에 따른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란 물론 아주 다양하죠. 스펙트럼이 사회주의 같은 것이나 뭐 이른바 보통 말하는 좌파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보수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자기평가에서 대체로 역대 통계에서는 30%가 진보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많은 30이 좀 넘는 그런 비율로 중도라고 하는 큰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30 정도의 범진보가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적 사례에서 한두 경우에 분명히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을 내기도 하고 또는 압도적인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내지도 못하고 선거가 지나면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말소당하는 그런 아주 소수의 또 자기 진보 정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말할 때 범진보와 합류하지는 못하고 같은 보조를 정치적으로 취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건 적게 보면 한 2, 3%, 많이 보면 5% 정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통진보 5%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개혁, 합리, 비판적인 새 정치운동 세력 가운데에서는 이 크게 볼 때 세 부류, 보수, 진보, 중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중도다 하는 데에 착안을 하고 이 중도의 표를 제대로 확보하는 쪽이 가장 온당한 다수 정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가령 이 35% 정도의 중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령 무당파라든지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질문항에 대해서도 난 모르겠다, 판단을 유보하겠다 라고 피해가는 사람들, 또는 정치를 사실상으로 외면하는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다수의 정파 아닌 정파, 그 유권자를 잡는 데에, 말하자면 그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는 데에 양심적이고 비판적인 참신한 정치 세력은 이렇게 한다 라고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에는 물론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합리성 내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이 32, 3에서 30, 한 5, 6까지 가겠지만 이 부류의 유권자들은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치를 외면하고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까지 여기 분명히 들어있고, 각종 선거 때마다 적극적으로는 기권을 함으로 해서 정치권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표명하거나, 등산을 가고 해변을 가고 놀러 감으로 해서 정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외면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는 35%에서 3분의 1의 숫자가 우리 정치계의 분위기를 바꿀 바탕으로 작용한다? 불가능합니다.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다수 유권자이기 위해서는 이런 소극적인 마인드로 일상을 채우는 사람들 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여기서 난 이렇게 봅니다. 아까 고정적인 범보수와 불통의 진보, 말하자면 불임의 진보, 섞이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대의정치의 기본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자세를 가진 쪽, 이 둘을 합치면 결국 불변적인 고정적 세력이죠. 좌우 어떤 쪽이든지 간에 이게 합쳐서 한 30 된다고 보면 대충 맞습니다. 그러면 70,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68부터 한 70 이상까지 가 수구를 포함한 범보수나 타협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불통진보가 아닌 쪽입니다. 이들은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는 같은 부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범진보라고 부릅니다. 중도를 중심으로 통합한다. 말로는 그럴듯하죠. 중심을 중립적인 쪽으로 놓고 나면 그 왼쪽 진보도 끌어올 수 있고 그 오른쪽 보수도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당당한 다수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고 또 원론적으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란 논리적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운데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에 접근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견의 몫을 줄여서 보다 크게 합의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합인 것입니다. 시민통합, 국민통합, 민족통합. 그래서 다수 정통성 있는, 정당성 있는 권력을 세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중도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의적으로 봐도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아주 첫 부분에 이야기했던 것 있죠.
진보란 우리 사회를, 그리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 각자의 삶을 지금의 상태보다 더 바람직하게, 어두운 것을 밝게, 막힌 것을 더 열린 쪽으로, 갈등하는 것을 어울리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방향의 이념, 노선, 운동을 총칭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범진보란 전통적인 분류에서의 중도도 사실상 포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바람직하기로는 합리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그리고 양심적인 보수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보수라고 모든 면에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보수도 아름다운 사회를 꿈꾼다 하는 점에서는 진보와 똑같은 겁니다. 보수가 제대로 설 때에만 그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됩니다. 보수를 철저하게 괴멸, 박멸하고 진보가 독주한다? 불가능한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진보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체제를 통해서, 작게 말하면 법률, 제도, 규약, 관행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데 있는 겁니다. 진보도 결국은 공동의 가치를, 자유, 평등, 평화, 화해, 이런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을 보존해 나가고 확장해 나간다 하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보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수가 인권을 박멸시키자, 민족의 자주권을 철저하게 팔아먹자, 인권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자, 남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파괴하자, 죽이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 또한 자유, 평화, 화해, 건설, 풍요라고 하는 가치를 여전히 지키고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자. 그리고 현재의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바람직한 것들은 보존해 나가자 하는 것이 바로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수 또한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그런 개념에서의 진보와 상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고 안정되고 안전하게 잘 어울리는 사회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에는 동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범진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범진보의 의지가 정책들을 합의해 나가고 정강들을 세워나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힘들을 모아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건설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이른바 중도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행적인 분류의 집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새롭게 규정된 진보, 아주 열린 방식으로 규정된 진보,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걸로 압축되는 그런 진보가 우리 사회에는 70%가 넘게 분포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 보도와 통계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진보의 힘을 우리는 모아 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정당 분포, 각 사회단체의 성향, 이것과는 원칙적으로 일단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 직책, 성향, 정파와도 무관히 시민 일반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청량한 의식, 비판, 반성,
실천의 동력으로, 지성으로, 감성으로 모여나갈 때 바로 범진보의 힘은 형성이 되고 현실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제 이 범진보의 감성, 지성, 의지, 동력을 모아 나가는 것이 아주 작게 말할 때 2017년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원론적으로 확실하게 합의한다면 기술적으로는 매우 힘들고 까다롭지만 그러나 온라인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를 광범하게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저수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안은 역시 좀 더 나중 시간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